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찾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혼잣말이 방송에 나갔나요? 안 나갔을걸요? 예, 아우 안 나갔다고 하시네요. 네. 또 무슨 말을 했을까 걱정하실 텐데 청취율 우리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요? 전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요. 오늘까지 청취율 조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02로 걸려오는 전화 오면 꼭 좀 받아주세요. 네, 그래서 받아주세요. 이제 어떤 라디오 듣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배승입니다. 이 말 한마디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 저희가 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45번으로 연락 주시면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네. 추첨 통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드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예. 저 아침에 출근하는데 네. 딱 제가 출근할 때만 비가 완전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네. 제가 이제 하고 갔는데 그 뒤로도 비가 계속 와서 변호사님이 재난 방송을 계속 하시는 것을 제가 672로에서 또 들었잖아요. 675 버스 기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네, 저희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상암에 계시는 675 버스 기사님 다른 방송이 아니라 YTN을 선택하는 점에서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영민 아나운서 보시면 또 인사도 해주시고 얼굴 모르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항상 소리로만 들으시니까. 그러니까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한번 들어와 주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 또 택시에서 듣고 계신 우리 택시 기사분들 네. 바로 오피니언 리더시죠. 그럼요. 그리고 다른 버스 705번 이하 여러 버스에서 듣고 계신 우리 버스 기사분님.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해외에서 시청하는 동포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러다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네. 하겠어요. 제발 청취율 조사에서 순위권에 들어가기를 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미국에서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 대선 포기할래. 이런 일이 있군요. 저 안 할 줄 알았는데. 영화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불과 주말에만 해도 네.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다시 선거 운동을 할 수 그렇죠. 있게끔 하고 싶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을 했었는데 예. 결국에는 재선 도전의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X 계정에 글을 올려서 자신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서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수행에 집중하는 것이 네. 국가와 당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걸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전 나온 뉴스들을 보면 네. 해리스 부통령도 X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단결, 미국의 통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에 굉장히 영광스럽다면서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나의 의도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참 미국 대통령 이 선거도 보면요. 하루하루가 정말 다릅니다. 맞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현실이라는 게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원래 대선 후보로 적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굉장히 비꼬는 글을 올렸는데요. 안 한다는데 왜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면서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대통령으로서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계속해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CNN과의 통화에서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보다 더 쉬운 상대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누가 오든지 내가 이길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트럼프가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었다 하면서 김정은에게 긴장을 풀고 의회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창 뉴스가 됐는데 북한 얘기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오물풍선을 자꾸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다시 띄웠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저도 여기다 이해할 왜 수가 오물을 없는데. 터뜨리냔 말이에요. 지난 18일에
띄운 데 이어서 네. 3일 만에 또다시 이 오물풍선을 띄웠고요. 네. 5월 28일에 처음 날렸는데 벌써 이번이 9번째입니다. 어제 오후 5시까지 식별된 오물풍선이 360여 개라고 합참이 밝혔는데요. 네. 이게 사흘 전에 살포를 했을 때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규모고요. 예. 이 중에 110개가 경기 북부 서울 등지에 떨어졌습니다. 뭐 대다수는 종이류가 들어 있었다고 하고요. 네. 지금까지 안전에 위해가 갈 만한 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 그래요. 오물을 모았군요. 2배 가까이 오물을 모아가지고. 종이 낭비 아닙니까? 아,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정말. 기분 나쁩니다. 우리 청소해야 되는데, 우리 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네. 이게 남북이 이렇게 계속해서 심리전을 하면서 남북 간 긴장감도 덩달아서 고조가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원래는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시간대에 따라서 순환하면서 방송을 해서 전 지역이 함께 방송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군이 전방의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행하는 게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는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선전과 같이 북한 정권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내용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대북 확성기 이제 틀어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긴장감이요. 뭐 남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도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로 가야 됩니까?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난 토요일 오후 점심시간 이후쯤부터 13시간, 12시간 뭐 보도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예. 반나절가량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받았군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같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번에 뜨거운 감자는 아무래도 이 조사가 진행된 장소가 아니었을까 장소? 싶습니다. 네. 이 검찰청사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 조사 장소가 어디였는지 어젯밤에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예. 서울 종로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이렇게 했다고 밝혔는데 사실 현직 영부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우도 있었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 원래 그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경우가 굉장히 세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문다혜 씨가 태국에 갔을 때도 경호처가 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검찰청에 가는 것도 뭐 쉬운 일이 아니니까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이 된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조사를 보면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번 조사를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김 여사의 조사 그 자체만큼이나 또 화제가 되고 예.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조사 당일 밤 11시가 넘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시작이 되고 10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후 통보를 받은 건데요. 네. 이때 시점에는 이미 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는 마무리가 되고 예. 이 명품 가방 사건 조사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예. 그 정도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전화로 보고를 받고 나서 이원석 총장 경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예. 자신의 거취까지 거론을 할 만큼 예, 굉장히 그래요?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검에서도 검찰총장 그리고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면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는 이 조사 장소를 두고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원석 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왔던 만큼 검찰 청사로 소환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중앙지검 측에서는 조율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제3의 장소가 불가피했다. 이런 입장을 보여서 이런 의견 대립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마 이 사건에 관련해서 지난 그 법무부 장관 때 수사 지휘권을 당했을 거예요.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패싱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언론들은 이게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사이에 어떤 다툼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건 좀 사실관계가 나오면 다시 또 우리가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보면 약속 대련에 막이 올랐다. 소환 네. 쇼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이해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야당에는 압수수색, 공개적인 망신 주기 소환을 밥 먹듯이 하는데 김건희 여사에게는 황제 조사의 특혜를 베풀었다라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는 그 말이 웃음거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좀 그렇죠. 부적절하고 김 여사 측의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밝힌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요. 이 가방을 제출했는지 예.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 대리인 측에서 확인해 줄 거다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내일 전당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하는 네. 거죠. 지금 동안에. 맞습니다. 근데 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사건 이것 때문에 지금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나경원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탄을 했고요. 예. 원희룡 후보도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당이 탄핵 이후에 정말 힘들게 투쟁했던 기억을 가진 당원들은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윤상현 후보도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분노하는 의원들이 많아졌고 예. 한 후보에 대한 여러 우려가 표명되는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후보는 상대가 인신공격에 집중할 때 저는 여러분과 미래로 가겠다, 네. 화합하겠다라면서 투표해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지금 근데 투표율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전당대회 당원 투표율이 투표 사흘간 45.98%를 네. 기록했는데 이게 김기현 대표 선출 때 인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같은 기간 대비 7.15%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원래 굉장히 뭐랄까요. 네. 인지도 있는 후보들이 나오면서 흥행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결과가 좀 달랐습니다. 이번에 뭐 분당대회다라면서 네.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높은 투표를 기대했기 때문에 좀 실망감은 드러내면서도 1차 경선에서 끝내는 데는 문제가 그렇죠.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다른 후보들은 한동훈 후보 지지가 빠져서 이런 거다라면서 막판 뒤집기를 하겠다라는 예. 입장이네요. 원래 그 투표율이 안 나오는 거는 지지하던 후보에 대해서는 좀 실망하고 그리고 상대방은 찍기 싫고 이러니까 투표를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 한동훈 후보 쪽이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런 예측도 있겠지만 모든 건 다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기 때문에 네. 내일 전당대회에 그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살펴보면요. 어대명 기조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봤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았어요. 그 전당대회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좀 규모가 작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서 이재명 당대표가 엄청난 지지율을 받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토요일에 제주, 인천 그리고 어제 강원, 대구, 경북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네. 이 대표가 누적 득표율이 91.7% 예. 아주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전장을 냈던 김두관 후보는 누적 득표율 7.2%에 그쳐서 네. 확실히 어대명 기조가 어대명, 그래요. 굳어진 것 같고요. 예.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보면 총선 때 공천이 취소되기도 했던 정봉주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1위를 차지했군요. 네. 이것도 좀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지휘권 박탈을 당했고요. 다만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비공개
소환 그리고 서면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점도 이 조사 방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 네.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요.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월요일 영민한 뉴스 쭉 살펴봤는데 역시 영민했어요. 아유, 감사해요. 네,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